자, 우리가 M7 실적의 뭐 베스트 시나리오,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 나왔는데 이 상대적으로 오늘 알파벳이 연기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크라우드의 성장성도 아주 네. 역대급이었고 이제 그 외에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더할 나위 없이 똑같은 이슈가 됐습니다만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네. 어떤 종목은 빠졌습니다. 실적이 다 좋았는데 왜 그런 차별이 나타났을까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메타만 주가가 거의 뭐 6에서 7% 정도 급락을 하는데 동일한 재료인데 캐펙스 상향의 근거가 그 아마존이나 그 다음에 MS나 알파벳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캐펙스 상향한다 이런 식의 톤을 제시했지만 메타 같은 경우는 비용이 너무나 급증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캐펙스 상향했다. 그러니까 메타에 대해서는 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우려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도 나머지 3개 CSP 업체,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은 일단 본업에서 뭐 애저나 그다음에 AWS,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광고, 그다음에 또 제미나이 이런 이쪽에서 돈을 잘 벌면서 캐펙스를 상향하니까 그 수익성에 대한 우려들 저희가 그 올해 1월달 4분기 실적 시즌 당시 때에 비해서는 좀 많이 덜고 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 정확히 집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올해 1월 달에 이들이 제시했던 26년 캐펙스 가이던스 합산 금액이 한 6,500억 달러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향한 것까지 하면은 6,600에서 6,800억 달러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캐펙스 가이던스 금액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반도체주들 계속 들고 가야 된다 이런 식의 결론으로 좀 유지할 수 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금 실적 발표가 한 번에 몰려 있고 또 FOMC까지 한 번에 있는 만큼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야 이거 FOMC 때문에 금리 어떡하지? 금리 올라가면은 이 하이퍼스케일 업체들 실적 잘 나오고 주가 올라가는 거 결국엔 다시 원위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서로 다른 엇갈린 해석들을 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시장에 대한 의견 정리, 교통 정리는 다음 주 이후부터 좀 정리가 돼가지고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된다라고 봤을 때 플랫폼 업체들, AI 그 빅테크 업체들은 저는 위쪽으로 보고 가는 게 맞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들이 많이 낮아졌어요. 저는 그 빅테크를 포함해서 나스닥이나 네. S&P가 4월 달에 주가 반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그 전까지 작년 10월부터 3월 달까지 흐름들을 보면은 계속 흘러내렸죠. 이 흘러내리는 그 과정에서 이들은 저는 사실상 버블 리스크는 거의 덜어냈다. 이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은 그 여기에 있는 게 미국의 그 빅테크 AI 업체들이 포함된 테크 업종들을 따로 떼어서 선행 PER을 계산을 해봤는데 최근에 한 20배 초반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은 그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밸류에이션 아래로 다이빙을 했죠. 이 급격하게 레벨 다운이 된 거는 그 작년 10월부터 계속 나왔던 AI 버블론, 또 마이클 버리 그때 한창 화제가 됐었던 그 수익성에 대한 우려, 이게 작년 10월부터 시작됐는데 그게 밸류에이션 레벨 다운을 통해서 상당 부분 저는 반영이 됐다. 그래서 그 레벨이 어디까지 내려갔었는지를 보면은 22년도 러우 전쟁 당시까지, 그리고 좀 더 시계열 앞당겨 보면은 2002년도 이때가 딱 그 미국 닷컴 버블 깨지고 나서 그 바닥을 잡았던 이 레벨까지 내려왔다는 점 미뤄 봤을 때 이 빅테크 업체들은 이미 그들에게 계속 그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었던 너네 버블이야 여기서 못 버텨 이런 식의 불안감들 부정적인 시각들은 상당 부분 그 6개월간의 주가 조정을 통해 소화를 했고 이제는 앞으로 주가 상승 탄력이 얼마나 될지를 결정하는 건데 이번 실적은 저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훌륭했고 이거는 2분기나 3분기까지도 그 모멘텀들을 가져갈 수 있다. 빅테크주들 미국 나스닥이나 S&P는 윗방향으로 보고 가는 게 맞다. 저는 네.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 주셨던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 또 공매도 이슈가 네, 뭐 불거졌죠. 풋옵션 잡았다고 네, 하는데 1월 물로 잡았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조금 빠지면 아마 팔지 싶어요. 그렇죠. 작년에도 네. 뭐 열심히 잡았는데 네. 결국에는 한 번씩 이제 뒤로 물러났다가 그러니까요. 또 이제 다시 나온 셈인데 네. 아 모르겠어요. 뭐 비관론은 항상 뭐 인사이트 있어 보이고 되게 명성을 갖다 엣지 주긴 있어 하지만 보이잖아요, 뭔가. 예. 하지만 실제로 뭐 다들 그 경험하셨다시피
돈 버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그럼요. 데이터를 가지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확률들이 돌아갔다. 저는 이게 이번 장에서도 계속 적용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뭐 한국 시장도 비싸다 그럴 거예요. 네. 6,700 왔으니까 그렇죠. 1, 2년 전보다 지수가 2배 올랐지 않았냐. 맞죠. 난 공매도 잡겠다.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익이 지금 2배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예. 따라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 이슈는 뭐 약간의 그냥 노이즈 정도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 좀 중요한 것들은 이제 알파벳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자, 아마존이 좀 이제 다 괜찮았죠. 네. 괜찮았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 FCF가 네. 얼마 전까지는 200억 달러 이상 이제 네, 유지가 맞죠. 됐는데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12억 달러밖에 많이 안 줄었죠. 남았어요. 네. 그러면 야, 아마존이 이렇게 되면 얘네들 채권 발행이나 네. 빚 땡겨 와갖고 해야 되지 않나? 또 이제 그게 맞습니다. 좀 더 불거질 수 있다. 뭐 나머지 회사들 메타도 좀 힘들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특히나 그 큰 회사가 네. FCF가 이렇게 조금 무뎌지고 이게 마이너스로 가기 직전까지 이제 네. 12억 달러면 얼마 안 남은 네, 그렇죠. 그런 금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 빌미가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걱정되는데 어떻게 그렇죠. 볼까요?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아마존의 FCF가 마이너스 간다라는 전망은 이미 올해 1월 달에 4분기 실적 시즌 끝나고 나서부터 나왔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추정치를 그 회사들의 추정치를 보면은 아마존 FCF 올해 뒤로 갈수록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경로를 이미 형성을 했다라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서는 그 악재는 상당 부분 뭐 연초에 선반영된 알고 있다.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 대신에 지금 AWS 같은 경우 특히나 이번에 여기는 클로드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B2B로 제품을 공급하면서 전체적인 매출 성장세를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다시 한번 FCF들은 플러스로 전환 여지가 오히려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FCF의 하방에 대한 우려보다는 상방에 대한 좀 가능성들 더 열어놓고 가야 되는 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체크 볼 만은 하지만 이미 네. 이제 직전 분기부터 그런 이야기는 이미 있었고 네. 잠깐 다녀오더라도 네. 실적 성장에 따라서 FCF가 좀 회복이 될 걸로 네. 현재는 보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시게이트나 샌디스크 실적도 있는데요. 사실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차별적으로 주가들이 오르기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이제 주가가 빠진 경우에도 또 메모리 반도체 일부는 또 올라가기도 했어요. 차별화되면서 이런 회사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우리가 메모리에서 디램에서 시작한 것들이 이제 낸드로 옮겨오고 하다못해 이제 CSP까지도 지금 뭐 네. CPU까지도 지금 다 나오잖아요. 옮겨 네. 확산이 되고 있죠. 확산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해외 쪽의 메모리 반도체의 상승이 국내 반도체 메모리의 상승을 당연히 좀 하방 지지를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같이 하방 지지는 충분히 가능은 하죠. 그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이거 같아요. 메모리 가격이 지금 올라갔다 그 약간 상승세가 정체가 되고 있잖아요. 가령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다들 여기서 좀 판단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뭐 스팟 가격도 빠진다. 예, 뭐 지금 등등 스팟 포함해서. 가격이 네. 보통 이제 그 메모리 업체들 주가의 선행 지표니까. 네. 근데 이게 요즘 보면은 낸드가 지금 계속 최근에 흘러내리고 있고, 그 DDR4도 빠지고 5가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예전만치 레벨의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2분기까지는 어떻게든 고정거래 가격이 높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들 뭐 2분기 때 메모리 가격 올리는 거 감안하면은 2분기 때까지는 실적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과연 3분기 그 이후부터 정말 좋아질 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벌써 그 고민을 하기보다는 적어도 2분기 실적 시즌 7, 8월 달 그때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나. 만약에 이번에 그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캐펙스를 유지를 하거나 혹은 하향을 했으면은 이거는 그때부터는 메모리 피크아웃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상향을 했잖아요. 그리고 메타를 빼고는 대부분 다 본업에서 계속 돈을 잘 벌어가지고 캐펙스 상향을 한 거고, 그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뭐 그 최근에 메모리 가격 뭐 피크아웃론, 그다음에 메모리 슈퍼사이클 조기 종식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고민을 하는 거 나중에 해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저게 스팟 프라이스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계약 가격과 스팟 프라이스의 괴리가 뭐 4배까지 네, 벌어졌다가 많이 벌어졌죠. 그렇죠. 그게 이제 위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네. 계약 가격은 조금 더 천천히 올라오면서 네. 뭐 1배 정도, 2배 정도 이렇게 네, 맞습니다. 간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팟 프라이스 빠지는 게 계약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네, 맞죠. 이런 논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장기 공급 계약 LTA라는 쪽들로 계약 쪽들로 지금 다들 비중들을 실어가고 있는데 LTA를 하게 됐을 때 예전보다는 지금처럼 현물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정거래 가격 자체는 예전보다는 그 레벨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네. 이 말은 만약에 메모리 업체들이 뭐 일각에서 주장해왔던 것처럼 지금 뭐 시장에 그 중론을 형성돼 구조적인 성장주, 슈퍼사이클이 계속되는 그런 주식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시클리컬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시클리컬의 진폭을 낮춰줄 수 있는 그 요인이죠. 그 다운 사이클의 진폭을 낮춰줄 수 있는 게 저는 LTA라고 생각해서 뭐 전자닉스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그리고 AI 지금 전체적인 밸류체인주들의 주가 하방 자체는 뭐 예전보다는 확실히 견고해졌고 이 말은 코스피가 추후에 뭐 조정이 또 온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막 정말 뭐 살벌하게 5천이 깨질 듯 말 듯한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선급금도 30% 이야기 나오고 네, 맞죠. 있고 LTA가 물량만 LTA이지 네. 가격은 분기나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다시 재계약하는 형태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그 물량만 LTA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어서 적어도 그 슈퍼사이클에 대한 내러티브는 올해 내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블룸에너지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뭐 전력 인프라나 SOFC라든지 이런 네. 것들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슈퍼 커퍼스터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네. 뭐 일부 종목도 뭐 비나텍이나 LS 네.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도 언급이 됩니다. 새로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섹터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새로운 주도권이 아니라 기존 주도주에서 영역이 확장이 된 네, 거. 네. AI라는 밸류체인 원래는 앞단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나 혹은 이제 그 칩을 설계하는 업체들 이런 쪽들만 초반에는 지금 한동안 수혜를 누리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후반까지 AI 인프라 후방 그 있는 수요들까지 같이 업체들까지 같이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게 이번 블룸에너지가 알려준 그 하나의 주식시장 시사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지금 전력난은 뭐 계속 되고 있고 변압기에 대한 수요랑 그다음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들은 이 AI 수요가 쉽게 꺾이지 않는 이상은 그들도 계속해서 그 증가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수요 증가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이루어졌던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우리가 뭐 유가 문제라든지 매크로 지표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키움증권의 투자전략팀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